배운다는 건 관찰하는 거야. 궁금한 것을 묻는 거야. 듣는 거야. 읽는 거야. 따라 하는 거야. 자라나는 거야. 끝이 없어 멋진 일이야. 배움이란 뭘까요? 배운다는 건 뭘까라는 그림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우개를 찾는 것처럼, 잃어버린 단추를 찾는 것처럼 이것저것 눈 돌리며 찾아보라. 안녕하세요. 지금은 평생학습 시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칸도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여는 이 방송은요, 평생학습의 중요성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며 다양한 평생학습의 기회를 소개해 드리고자 준비된 시간입니다. 평생학습, 여러분은 어떤 것이 평생학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여러분은 평생학습을 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기술과 지식의 변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듣지 못하던 새로운 용어, 새로운 기술, 그리고 그것들을 알아야 생활할 수 있는 시대죠. 이런 상황에서 평생학습은 당연한 것이 되어가고 있다면, 이렇게 말한다면 과연 무리일까요? 존 듀이는 말했습니다. 교육은 삶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삶 그 자체라고요.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기 위해서가 아니어도 우린 삶은 대부분을 평생학습으로 다듬어 나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지금은 평생학습 시대, 첫 방송입니다. 지금은 평생학습 시대입니다. 처음이라는 설렘을 안고 평생학습에 관한 이야기들을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실제로 평생학습을 실천하고 계시는 분들도 모시고요. 그분의 평생학습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 전문가도 함께할 예정인데요. 우리 삶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평생학습에 관한 모든 것을 들어보는 시간도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 듣고 계신 방송, 본방송은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이고요. 라디오 주파수 FM 93.5MHz를 통해 청취 가능합니다. 그리고 너튜브를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 너튜브를 통해 방송을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을 기대하며 지금부터 지금은 평생학습 시대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은 평생학습 시대, 총 3개의 코너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코너는 들키고 싶은 평생학습입니다. 어떤 게 들키고 싶을까요? 오늘은 평생학습을 실천하고 있는 김동파 선생님과 함께 생생한 경험담을 들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코너는요, 알고 싶은 평생학습입니다. 첫 번째 코너 기억하시죠? 들키고 싶은 평생학습. 그리고 두 번째 코너는 알고 싶은 평생학습인데요. 이 시간에는 평생학습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권인탁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눌 예정입니다. 평생학습의 중요성과 더불어서 최근 평생학습의 트렌드를 읽어내는 전문가의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함께 하겠습니다. 세 번째 코너는요, 월간 평생학습입니다. 월간 들어가면 예상되시죠? 뭔가 월별마다 소식을 전하겠구나. 맞습니다. 이 코너는 매달 주목할 만한 학습 기회와 정보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놓치지 말아야겠죠? 첫 번째 코너부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는 들키고 싶은 평생학습입니다. 오늘 들키고 싶은 이야기 첫 순서 어떤 분이실까요? 성함은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을 해드렸어요. 이 자리에 참여자 한 분을 모셨습니다. 인사 먼저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93.5
전주 공동체 라디오 방송 개국을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방송국 주인 같네요. 네. 방금 이제 자기소개 해주셨고요. 네, 방송에 처음 하시는 소감도 또 있으실 거예요. 네, 소감 한번 먼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평생 학습 시대에 초대되어서 이렇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동네, 이웃, 우리들의 이야기를 담아낼 수 있는 방송이라서 제가 생각하기에 더욱 친근감 있고 더욱 행복하게 느껴집니다. 저는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41년간 교직 생활을 하다가 5년 전에 퇴직한 김동파입니다. 현재는 평생 학습의 혜택을 톡톡히 누리고 있는 전주 시민의 한 사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전주 시민의 네, 전주가 고향이거든요. 한 사람입니다. 평생학습 저도 평소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번 방송 준비하면서 지금은 평생학습 시대 첫 방송 저도 이제 함께 선생님과 하고 있잖아요. 함께 할 수 있어서 반갑고 많이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김동파 선생님, 네, 성함이 참 멋지신데요. 뭔가 이렇게 멋진 이름에는 그 안에 담긴 멋진 뜻이나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뜻이 있을까요? 네, 제가 태어날 때 저희 집 화단에 네. 파초들이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파초 잎처럼 아, 넓게 넓게 살아가라 이렇게 지어주셨다고 하고요. 네. 근데 이제 더 깊은 뜻이 있었다고 고모들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종갓집 넷째 딸이거든요. 아, 네. 근데 이름을 남자처럼 강하게 지어야 네. 다음에 아들을 낳는다 이렇게 해서 네. 동파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고모들이 살짝 얘기도 해줬었습니다. 네. 그 김동파 선생님. 동파라는 느낌이 뭔가 이렇게 따뜻하게 확 와 닿는 느낌, 감기는 느낌이었는데요. 그리고 또 성함 들었을 때 예전에 제가 좋아했던 수아진의 노래 중에 파초란 노래가 있었거든요. 네. 거기에 나온 파초와 같은 의미일까요? 이제 제 이름의 파자가 파초 파자이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그 의미하고 같은 의미일 수도 있어요. 네, 네. 예, 예. 그리고 한번 네. 네. 그리고 이제 좀 아이들 친구들 여자 아이들처럼 네. 좀 부드러운 이름을 지어주지 그랬냐. 네. 아버지한테 투정도 부리고 그런 적이 있긴 했었는데 네, 네. 이름이 특이해서 사람들이 좀 빨리 외워주는 네, 네. 그런 경향은 좀 있었습니다. 네. 이름 친구도 충분히 예쁩니다. 네. 그 평생학습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많으시다고 활동이 많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활동하고 있는지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운동이 필요하니까 라인 댄스를 많이 하고 일주일에 2, 3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앙송, 네. 낭독, 그다음에 하모니카 배우기, 네. 그다음에 이제 발레도 아, 했었고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천에다 그림 그리는 천아트 등도 네, 네. 참여했습니다. 아, 낭송, 낭독 그런 네, 학습 교육도 예, 하셨네요. 예. 어쩐지 네. 지금 저희가 방송을 하면서 헤드폰으로 선생님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데 너무 목소리가 편안하게 오늘 저희 방송 시작하기 전에 네, 김동판 선생님이 막 떨린다고 긴장을 많이 하신다고 했는데 아니신 걸로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뭐 나인 댄스, 신앙송 다양한 것들을 하셨는데 예전에 이와 관련된 뭔가 직장이나 직업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네, 네. 네, 제가 이제 유아교육을 전공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현직에 있을 때는 늘 업무에 쫓겨다니고 네, 그 강사님들을 불러다가 교육을 시키기도 하고 또 제가 이제 지도자로서 역할을 해야 되니까 네, 네, 일단 지도자로서 역할을 하게 되었고 네, 제가 퇴직 후에는 그 제가 원하던 네. 학습자로서 아, 역할을 네, 이렇게 하게 되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네. 그 방금 말씀 중에 지도자의 역할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제가 언뜻 떠올리기로는
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예. 뭐 원장 선생님 그런 거셨나 봐요. 제가 이제 네. 공립유치원 네. 교사 생활부터 시작해서 단설유치원 원장까지 네. 아. 이렇게 많이 했었고 네. 주로 이제 중간에 교육청에도 좀 많이 근무를 하게 되니까 네. 이제 지도자의 역할을 하면서 늘 쫓겨다녔어요. 네. 쫓김을 당했죠. 근데 네. 이제 지금은 아주 넉넉한 마음으로 네. 숙제도 없는 네. 학습자의 유치에서 아, 네. 편안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방금 말씀 주신 게 예전에는 내가 유치원 원장 선생님으로서 어떻게 보면 가르치는 지도자의 역할이었는데 네, 지금은 내가 뭔가 새롭게 알아가는 배우는 네, 학습자의 역할이라고 말씀을 주신 거네요. 네, 네. 네. 제가 아는 평소학습 중에는 과제가 매번 있는 학습도 있어요. 예, 예. 네. 근데 이제 과제가 있다고 해도 네. 그 뭐 결과 중심의 과제가 아니고 네, 그렇죠. 그냥 함께 열심히 하자는 과제이기 때문에 네, 네. 전혀 부담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네. 그 앞에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들어보고 또 지금 방송하면서 또 느꼈던 건데 신앙송이나 낭독처럼 목소리로 하는 것들이 많으시잖아요. 뭐 이와 관련돼서 특별한 이유 같은 것도 있을까요? 네, 초등학교 때 선생님들께서 국어 시간에 읽기를 많이 시키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선생님들께서 친구들을 읽기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시키고 네. 끝나고 나면 제일 끝에 가서 저는 한 번을 꼭 다시 한번 이렇게 읽기를 시키고 애들한테 잘 들어봐라 이렇게 하셨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읽기에 조금 관심이 있었습니다. 아, 네, 네. 네, 그러면 읽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초등학교 때 읽기에 관심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런 신앙송을 하시는데 뭔가의 장점? 예, 예, 예. 다른 이제 취미나 학습에 비해서 그런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어떤 효과 그럴 수도 있고요. 예, 예. 신앙송은 일단 준비물이 없어도 네, 사람들한테 이런 감성적인 선물을 할 수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외워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하다 보면은 자기 자신에게도 이렇게 감정의 선물을 이렇게 해준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사람들한테 목소리로 할 수 있는 거를 가지고 자기 감정에 도움도 주고 사람들한테 또 그런 감성의 선물도 줄 수 있다고 이렇게 네, 해서 적극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오늘 저희가 평생학습 시대 첫 방송, 첫 프로그램이잖아요. 네. 앞으로 계속 방송하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목소리가 정말 좋으셔서. 네. 근데 엄청 떨리네요. 제가 뵙기로는 예, 전혀 예. 그렇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평생학습관에서 진행되는 것 중에 제가 해마다 공지가 뜰 때마다 이건 나도 함께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게 인생학교라는 게 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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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학교 저는 이제 알고 있는데 네, 방송 듣는 청취자분들은 모를 수도 있기 예, 때문에 예. 한번 인생학교가 어떤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50 플러스 인생학교는 그 50이 넘은 사람들이 네,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살아가는 그런 학교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1기에서 9기까지가 진행이 됐는데 네, 저는 이제 9기에 네, 졸업을 한 학생이거든요. 근데 이제 색깔과 모양이 다른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네, 함께 이야기하고 프로그램에 응하면서 아주 재미가 솔솔한 인생의 재미를 네, 느끼고 있는 이 프로그램이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30명이 모이면 네, 네, 이제 각계각층 그리고 나이도 정말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때는 그 프로그램 속에 들어가서 그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울고 웃고 네, 또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기도 하고
그래서 아주 다른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 프로그램에서 나를 찾아가는 그러한 방법을 이렇게 배우게 되었었습니다. 네. 음. 그러면 방금 국이라고 말씀해 네네. 주셨는데 작년에가 국이었나 봐요. 예예. 올해 만약에 제가 10기로 들어가면 예. 제가 선생님 후배가 이제 네. 되는 거겠네요. 네. 적극 권하고 싶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인생학교 그리고 그 안에서의 만남들, 모임들 이야기 주셨는데요. 네네. 결국 지금 그래 이러한 부분이 좋다, 재밌다라고 말씀 주신 게 그 안에서의 관계, 이제 인간 간의 관계, 예예. 인간관계인 것 같아요. 네. 네, 평생학습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그런 배움의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예. 그런 인간관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음. 다른 인간관계와 좀 차별성,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50이 넘은 사람들끼리 이렇게 나이 차이가 있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네. 굉장한 배려심이 있어요. 아, 그래서 나이가 가까우면 가까운 대로 이 나이의 폭이 넓으면 넓은 대로 네. 이렇게 굉장히 남을 아껴 주려고 하고 남의 마음을 읽어 주려고 하는 네.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정말 컸었고요. 네네. 그다음에 인제 이러한 활동을 진행을 하면서 그 11차 시로 진행이 됐었거든요. 네. 그 근데 인생학교 인제 수업이 네. 네. 주로 밤에 이루어졌고 근데 11차 시로 끝내기에는 그 학생들이 인생 학교니까 학생들이죠. 너무 서운하고 '이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어서 후속 활동으로 우리가 친목도 도모하고 그다음에 또 선생님들 모시고 강의도 듣고 또 저기 봉사도 하고 이렇게 마음 먹고 그래서 저희가 이 활동이 계속 네.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까지도 이렇게 재밌게 잘 해오고 계시는데요. 또 앞으로 추구하거나 인생에서 내가 생각하는 방향 그런 것도 예예. 있을 것 같아요. 저기 50 플러스 인생 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네. 그 50 이후 그리고 이렇게 퇴직을 앞둔 사람들 그리고 또 퇴직을 한 분들 이렇게 보면은 거의 저기 제2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못 해 놓으신 분들이 많았어요. 네네. 그래서 인제 평생 학습을 하다 보니까 자신을 주인공으로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인제 열린 마음. '아유 내가 지금 그런 거 시작해서 뭐 해.' 그런 마음보다는 열린 마음으로 서로 새로운 경험에 도전하고 그다음에 인제 그렇게 평생 학습을 하면서 정말 배려하고 사랑을 담아주는 봉사 활동에까지 이렇게 참여하고 싶은 것이 제가 평생 학습을 하면서 굉장히 강하게 느낀 내용들입니다. 네. 그 배려와 사랑, 예. 그리고 봉사활동 이제 그런 말씀도 주셨고요. 네. 그러면 평생학습 전주 같은 경우는 전주시 평생학습관을 예. 중심으로 이러한 다양한 교육과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도 이제 거기서 교육을 받거나 또 사용적으로 교육을 이제 할 때도 있고 예예. 주변에서 이제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예. 하지만 아직도 이제 모르는 분들이 이제 계시는 분들도 있어서 네네. 평생학습을 접하지 않는 분들에게 혹시 그들에게 예. 해주고 싶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첫째는 자신감이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자신감과 열린 마음으로 주저하지 말고 네, 여기저기 평생 학습의 문을 빨리 두드려라. 그러면 분명히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어디 프로그램에 참석을 하려면 꼭 친한 사람들끼리만 이렇게 가려고 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친한 사람들끼리 가는 것도 좋지만 네,
거기 프로그램에 이제 신입해서 새로운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그 재미도 솔솔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친한 사람들끼리만 가려고 하지 말고 네. 새로운 구성원들끼리 네. 친하게 지내라고 이렇게 네. 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혼자 자신 있게 문을 두드려라 이렇게 또 하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돈으로 투자해서 얻는 기쁨도 크겠지만 네. 평생 학습에서 활동하면서 얻는 가치, 그 가치의 크기도 정말 크다는 걸 말씀드려주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존 러스킨이 이렇게 말했어요. 네. 인생은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가득 채워가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평생 학습에 응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뭔가 살아가면서 네. 가득 채워가려고 하는 네.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서도 여러 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평생학습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알거나 배우기도 하지만 인간관계 많이 말씀 네, 주셨잖아요. 혼자 걱정하지 말고 당당하게 와라. 물론 네, 친한 분들끼리 와서 같이 다른 분들과 또 음, 만나며 가정도 있겠지만 음. 혼자 와도 우리가 그 안에서 시간을 통해서 또 친해지는 네, 재미도 그렇죠. 네, 네, 분명히 중요하고 의미가 네, 네,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 평생학습관의 소식이 궁금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서 전도시 네, 평생학습관 그런 검색 창에서 예, 예, 검색을 하시면 홈페이지가 나오고요. 네,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런 공지들, 교육과 관련된 소식이 있더라고요. 네, 네, 저도 이제 한 번씩 보고 있는데 하반기 교육도 아마 곧 네,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 하반기 교육에 라디오 교육이 있거든요. 네. 예, 선생님 한번 라디오 교육도 받아보셔도 좋을 것 예, 같다는 예.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저희 이제 선생님과 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직도 많이 남았지만 네, 네, 그런 마음을 담아서 듣고 싶은 노래 예, 예. 먼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저희가 지금 이제 평생 학습을 하면서 하모니카 배우기 시간에 네. 그 임영웅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노래를 지금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저희가 평생 학습의 혜택을 굉장히 지금 많이 행복하게 누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그 임영웅 이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노래에 고마워요, 행복합니다. 이 가사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행복한 마음을 담아서 이 노래로 전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네, 첫 방송 그 안에서도 첫 코너 함께 해주셔서 반갑고요. 네. 오늘 저도 처음 뵙긴 했는데 저도 평생학습관 주변을 어슬렁거리고 있거든요. 네. 추후에도 반갑게 뵙고 또 이야기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같은 식구가 되기를 네. 기대합니다. 저도요. 네. 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김동파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요. 평생학습의 중요성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 들키고 싶은 평생학습. 오늘 김동파 선생님 그 열정과 노력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쉬어가면서 노래 한 곡 듣고 오려고 하는데요. 김동파 선생님이 신청해 주신 임영웅의 노래는 오늘의 마지막 곡으로 들을 예정이고요. 이 시간에는 네, 새로 나온 따끈따끈한 신곡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승윤이 부릅니다. 28K 러브. Twenty-four, 5, 6 need more bombs 너와 함께 덮어 너를 안고 나는 이미 하루들은 내리랑 바통을 터치해 눈치껏 조금만 더 어두워져 24, 5K I need the bulletin mood 이 밤에 녹여버릴 넌 괜히 더 끈적한 불 차를 더해서 흠이 없던 하루를 거침없이 망칠 거야 너와 둘이 낮에 놀러게
않을 노래를 우린 귓가에 밤이 다 녹이 내리도록 24, 5, 6, 7 our love 28K love 이 하루를 우리는 어김없게 멈췄어 이 하루를 우리는 허스맣게만 더 멋지게 멈췄어 24, 5, 6 need more frames 마음을 새겨놔준 너를 안는 순간과 순간과 순간 늦으면 멈춰봐도 모조리다가 클라이막스야 We need more commas 가사인 영원토록 적어내리지 않을 노래를 우린 귓가에 밤이 다 녹이 내리도록 24, 5, 6, 7 our love 28K love 이 하루를 우리는 어김없게 멈췄어 이 하루를 우리는 허스맣게만 더 멋지게 멈췄어 아침이 밝아오는데 아침이 밝아오는데 아침이 밝아오는데 우리는 아직 노래를 밤새 녹여내도록 24, 5, 6, 7 our love 28K love 이 하루를 우리는 어김없게 멈췄어 이 하루를 우리는 허스맣게만 더 멋지게 멈췄어 이중윤의 28K 러브 듣고 오셨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평생학습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전문가와 함께하는 시간이죠. 앞에 서두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두 번째 코너입니다. 알고 싶은 평생학습. 오늘 모신 분은 앞에서도 잠시 말씀드렸는데요. 대한민국의 평생학습 정책을 세우는데 공헌하셨고요. 우리나라의 평생학습을 전 세계에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평생학습의 선구자, 일명 평생학습계의 대부라고도 불리고 계신데요. 전북대 교육학과 권인탁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평생학습계의 선구자, 대부. 네, 할 수 있는 최고의 수식어가 다 붙은 것 같은데요. 네, 이런 수식어 들으실 때 어떠세요? 마음에는 드세요? 네. 선구자는 조금 같이 거기에는 좀 동의를 좀 하겠는데 네. 대부는 어르신도 많이 있는데 네. 제가 대부하기는 좀 그랬고 제가 네. 이제 열심히 액티브하게 네, 네. 이렇게 활동하고 네. 낮은 자세에서 이렇게 섬기는 학습 네. 이런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네. 네. 오늘부로 일단은 선구자만 하시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네. 그 평생 교육, 평생 학습 이 두 단어가 혼용돼서 같은 의미로 사용을 해도 되는 거죠? 예, 네. 사용해도 됩니다. 이제 그 구분을 좀 한다면 네. 교육이라고 하면은 제공하는 입장에서 네. 사용하면 좋겠고 아, 학습이라고 평생학습이라고 하면 학습자 입장에서 네, 네. 그래서 이제 정책부서라든가 기관에 이런 쪽에서 평생교육이라고 물론 그 혼용해서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러한 평생 교육, 평생 학습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예, 저는 지방 우리 전북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80년대 이제 초반에 이제 졸업을 하게 됐는데 전국에서 유일하게 저희 교육학과가 법정연구소 국립대학인데 네네. 법정연구소 그 당시에는
국립대학은 지방에 이렇게 예산까지 다 지원해 줄 때거든요. 아, 네네. 그런데 저희가 사회교육연구소가 저희 교육학과에 관련이 돼 있어가지고 예산이 사범대학 예산보다 더 많이 받았어요. 아, 그래서 네. 이제 이런 평생교육, 사회교육이 외국에 이제 유럽이 많이 활성화됐는데 그런 차원에서 외국의 번역을 교수님들이 하고 그래서 저도 그게 참여해서 돕다가 네. 그때부터 사회교육이라는 용어를 알게 되었고 아, 네. 지금 우리가 평생교육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일본에서는 사회교육이라고 지금 쓰고 음,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는 제가 국립대학교 최초로 조교 있으면서 그때 총장님이 네. 한번 그 지역과 함께 하는데 사회교육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네. 그래가지고 96년도에 전북대학교 국립대 최초로 사회교육원을 만들었고 네. 그리고 그때 만들면서 교육부 담당 국장과 만나면서 국공립대학 평생교육 그 원장 협의회도 만들고 민간 자격증도 만들고 그러다가 이제 이게 평생교육 이 법이 만들기 전에 이게 발전이 우리나라가 이 평생교육으로 통해서 뭔가 발전이 필요하다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국가의 연구재단에 연구비 박사를 하고 나서 재정 지원을 받아가지고 90 평생교육 이제 사회교육원을 사표를 내고 네. 연구를 한 근데 미국에 2인 대학이 있더라고요. 네. 미국이 이제 상당히 유럽이 해왔지만 발전이 많이 있어서 1, 2인 대학에서 이제 조지아 대학교 그 다음에 또 교환 교수로 또 한 2년 연구를 갔다 오고 명예전당인 학교 또 교수들이 있는 일부러 1, 2, 3위 대학을 가서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왕성하게 활동하게 됐다 봅니다. 네. 말씀을 네. 쭉 듣고 보니까 선구자 맞으십니다. 네. 제 생각에는 대부라고 하셔도 충분할 만큼 네, 생각이 되는데요. 네.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평생학습은 방금 앞에서 말씀 주신 그러한 열정, 그런 관심만큼 또 남다른 부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네,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이제 평생학습의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정의를 하면 태어나서 또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제 수평적이고 수직적이고 수평적 교육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생교육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수직적인 교육이면 이제 단계별로 얘기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 뭐 중년까지 다 있는데 그런 교육이 이제 하나의 수직적 교육이라면 수평적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지금 사회교육도 있고 네. 또 학교에서 하는 교육도 있고 직장 교육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장소 이런 게 다 심지어 사이버 교육까지도 네, 다 네. 수평적인 교육의 일반적인 이제 이야기인데 그런데 이제 평생교육법이 만들어진 법률적으로는 이제 정의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평생교육 그러면 교육과 동의어예요. 사실은 우리가 용어를 평생교육으로 써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류가 시작하면서부터 교육이 시작이 됐기 네,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런 교육이 이미 대학까지 다 만들어져 있잖아요. 네. 고등교육. 그래서 이제 이런 중년이라든가 나머지 이런 기타 교육이 총괄을 할 수 있는 교육. 그래서 이미 유럽이나 이런 쪽은 다 이런 평생교육 마인드 안에서 교육들이 다 만들어져 있는데 네, 네. 우리는 학교 제도 안에서 전부 만들어놔서 네, 평생교육법을 만들면서 이미 그 이외에 네. 나머지를 포괄하기 위해서 평생교육이라고 하고 네. 평생교육법에서 이제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전에는 학교 이외에 뭐 정규교육 이외에 모든 교육 이렇게 얘기했는데 좀 더 구체화를 2007년도에 만들면서 네. 6대 영역으로 만들었죠. 뭐 학력 보완 교육, 성인 문자 해득 교육, 직업 능력 향상 교육 뭐 이런 식으로 이제 6개 영역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것이 다른 법령들에서 네.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평생교육은 모든 법령 안에서 실질적으로 다 시행이 돼요. 정규교육 이외지만 사실은 학교 평생교육도 할 수 있게 또 네, 평생교육과 안에는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생각하는 평생교육의 방향은 사실은 일반적인 정의도 정의지만 교육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이
네. 위한 교육이 첫째 목표가 돼야 하고 그런 교육이 개인의 역량을 통해서 또 하나는 국가와 또 지역에 또 더 깊이 얘기하면 가정에까지도 학습을 통해서 어떤 그 공헌을 할 수 있는 네.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는 네. 그러한 교육으로 이게 단계별로 이루어져야 한다. 생애 단계별로. 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교육 체제는 좀 더 보완해서 네. 탈피해서 우리가 어떤 성과를 네. 결과를 평생부터 나타낼 수 있고 얻어낼 수 있는 평생 교육이 돼야 한다 네.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 전에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는 저 역시도 평생학습하면 기존의 학교 교육이 끝나고 이제 더 이상 내가 뭐 쉬운 예손이 돼서 다시 뭐 대학원에 가거나 학교를 가지 않는 이상은 학교 교육이라고는 저희가 보통 안 부르잖아요. 그 외의 교육을 평생학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 뭐 유럽처럼 아니면 지금 우리도 이제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생애 주기가 살아가는 동안이 평생학습인 거고 그 안에서 뭐 아이 때부터 청소년까지가 어떻게 보면 학교 교육의 일환으로 평생학습 안에 들어와 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사실은 우리 교육 제도가 네. 인간 수명 50세 이하일 때 만들어진 제도거든요. 그렇죠. 그래놓고 지금도 유네스코, 유엔 다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평생 교육이 중요하다고 하고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도 마찬가지, 미국도 마찬가지, 유럽도 마찬가지고 제도는 안 하고 있어요. 예산 투자도 않고 있고 그런 마인드 전환을 정말로 우리가 생애 중의가 바뀌었다. 네, 네. 거기에 맞춘다면 과과목에 학교에다만 투자하는 그런 그 예산 투자는 정책적으로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정상들이 그런 이야기하면서도 실질적인 못해서 안타까워요. 사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교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 그리고 오늘이 지금은 평생학습 시대 첫 방송인데 이런 방송을 통해서 지역에서 이런 평생학습과 관심 있는 분들 아니면 활동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함께 이야기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러면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평생학습이라는 게 있구나 이런 거구나 그리고 그런 게 더 많이 알려지면 이제 말씀 주셨던 뭔가 제도적인 변화나 그런 공적인 지원 이런 부분까지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생깁니다. 네, 저도 그래서 참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께서는 한국의 평생학습을 알리시는데 지금 이처럼 공헌을 하고 계신데요. 지금 일부 앞에서도 좀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나라와 외국의 평생학습을 비교한다고 하면 어떤 차이가 좀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이 평생학습 도시 정책이 지금 우리 지금 226개 시군구 중에서 현재 평생학습 도시로 교육부가 지정 198개 시군구거든요. 네, 그 중에 우리 전주시가 2001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네. 이제 2002년도부터 실질적으로는 사업이 시작이 돼서 전라북도에서는 진안군이 제일 먼저 지정이 됐고 네, 그다음 두 번째가 2004년도 우리 전주시가 지정이 우리 전주시 치열한 10몇 대 1의 저기를 해서 네. 전주시가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10몇 대 1인 네, 예, 그래야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학습 도시 정책이라든가 또 그 초창기에 이제 제가 같이 제안해서 컨설팅도 했고 또 여러 가지 그 외국에 제가 이제 그 갔다 오면서 중간에 이제 교환 교수로 2007년도에 한 2년 연구하러 갔었는데 그 뒤부터 미국이라든가 유네스코라든가 발표를 하러 코로나 때까지 매년 나가서 발표를 하고 외국 학자들하고 많이 그 교류를 했는데 저희 이제 외국을 비교를 하면서 뭔 생각이 드냐면 우리나라 평생 교육이 좀 일천하죠. 짧지만은 네, 이제 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도를 잘 법규와 제도를 만들어서 네. 잘 정비를 했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하고 있고 있는데 해왔는데 그래서 그런 제도에 비해서 한편으로는 거기에 제도는 잘 만들어 있는데
왜 그러냐? 우리나라는 다 그래요. 대 분야가 보면 평생학습 외에도 다 그렇다는 네, 말씀이신 거죠? 중앙집권적인 이런 네. 정치 성향이 있어 그래서 네. 외국에 있는 제도를 다 학자들 동원해서 네. 다 만들어내요. 아, 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정치의 어떤 움직임에 따라서 예산 반영을 못해요. 아, 네. 그래서 제도는 잘 만들어서 제가 외국에서 발표를 하다가 네. 손을 드는 거예요. 저한테. 네, 네. 눈의 나라 참 잘 만들어 있는데 왜 여기까지 왔느냐. 네. 그런데 사실은 이제 답변은 그렇게 했어요. 돈 못 만들고 있다, 재정이 없다 이런 소리는 네. 않고 그래도 역사가 오래됐지 않느냐.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경험을 같이 나누려고 왔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나라가 그런 측면을 잘 만들고 있어요. 전시적인 측면이 강한데 네. 안타까운 건 뭐냐면 외국은 제도 법을 만들고 지자체 않더라도 정말로 그 지역민이나 국민 시민들이 네.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 그리고 재정적인 지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 나라가 지금 그걸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선진국들이 조금 그런 것이 우리보다는 제도적으로 어렵지만 네. 제 생각에는 우리 국민들이 다른 외국보다는 훨씬 더 성숙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분 사실은 시민 차원에서 운동으로 이런 평생학습이 발전할 수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 좀 발전이 됐으면 외국은 제도는 잘 안 돼 있다 하더라도 정말로 시민 주도로 그리고 국가가 그걸 지원해주고 있고 네. 제가 실질적으로 봤어요. 미국도 보니까 우리나라는 연별로 예산을 이렇게 하잖아. 영 기준 제도로 해가지고 네. 소진 다해하고 정산해하고. 근데 그렇죠. 미국은 직업고 연관을 시켜요. 네. 평생교육도. 그래가지고 단체 지원하면 8년까지 지원하고. 그래서 우리의 평생교육법에 해당되는 성인교육법을 98년도에 폐지했어요. 아하. 그리고 어디로 네. 넣냐? 폐지는 했지만 다시 이제 그 조항을 네. 인력투자법 그러니까 고용기금도 활용하고 네. 직업교육을 하기 위해서 2부로 넣었어요. 그리고 네. 지원을 8년 동안 지원. 그리고 모든 단체들이 사업이 평가는 받더라도 인건비는 8년 동안 지원 줄이지는 않고 사업비는 줄이더라도 8년간 모니터링 하다가 안 되면 그때 취소죠. 네. 근데 우리 1년 만에 그냥 하니까 그런 것이 참 안타까워요. 우리 정치가들이 정책적으로 그런 지속 가능한 예산이나 제도를 만들어갔으면 하는 것이 우리 평생교육부나 전체적으로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8년 정도 지원을 한다고 하면 외국 사례처럼 네. 그럼 뭔가 연속성 있게 지속성 있게 더 많이 고민하고 좀 더 싹을 틔우고 성장을 할 수 있는데 네. 분명히 큰 뒷받침이 될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우리 평생교육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네. 발전을 위해서도 아주 좋은 정책인데 아직 우리나라는 그런 것이 잘 안 돼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제가 중간에 떠오른 장면이 있어서 혼자 좀 속으로 웃었는데 학회 외국 학회 발표할 때 대한민국은 그렇게 학습 관련된 조례가 잘 돼 있는데 왜 여기까지 발표하러 왔냐 했을 때 교수님 입장을 떠올려봤어요. 이게 제도는 만들어졌지만 돈이 없다. 뒷받침돼서 지원을 하지 못한다. 네. 이 말을 하기는 참 난감하고 네. 그 상황이 잠깐 떠올랐는데요. 네, 그래서 그랬어요. 그분들한테 당신네 나라는 역사가 좋잖아요. 네. 역사와 이렇게 경험이 많아서 네, 그것이 우리는 제도를 만들어서 그래서 서로 교류할 수 있어서 네. 좋다. 네. 제도는 배워가라. 네. 그렇게 물었죠. 그렇게 네. 외국의 평생학습과 관련된 역사 그리고 우리나라에 관련된 제도 이것처럼 우리나라 평생학습에 잘 된 점도 있을 거고요. 잘 되고 있는 점. 하지만 또 분명히 아쉬운 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법제가 잘 됐다고 그랬잖아요. 네. 세계적 유일하게 국가는 평생교육을 그러니까요. 진흥해야 한다는 네. 저 헌법 31조 5항에 규정이 돼 있어요. 네, 네. 우리나라뿐이에요. 아, 그게 이제 왜 만들어졌냐면 72년 이게 유네스코 성인교육 세계 회의가 네. 1948년도부터 시작해서 12년, 13년 단위로 이렇게 개최가 돼요. 네, 네. 1972년도에 도쿄에서 세계 성인대회를 했거든요. 그 뒤부터 이제 저희가 평생교육을 하나의 국가의 사업으로 좀 발전시켜야 한다 정책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런 제도 잘 만들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려도 국가 차원에서 네. 또 지방 정부 차원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리고 또 그런 의미에서 학점은행제라든가 네. 또 어떤 이제 최근에 이제 제가 또 그것도 제안을 이제 연구를 하면서 했었는데 지금 현재 무시험 전형으로 성인 학습자 24세 이상 네. 그 다음에 재직자들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고등평생교육 그래서 융합대학이라고 해가지고 많이 지금 대학들 공모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런 제도 실시라든가 체계적인 문해교육 교육 제도라든가 네. 또 장애인 평생교육 이런 데 관심을 두고 있는 것들이 외국에 비해서 저희가 체계적으로 잘 진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그러거든요. 근데 그 아쉬운 점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실효성 있게 좀 못하고 있는 것들이 많다. 네. 예를 들면 법에 평생교육법에 학습 휴가제가 있거든요. 네. 외국은 하고 있어요. 아, 근데 우리나라는 학습 휴가제를 고용주들이 안 주는 거죠. 근데 강제 조항을 안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예. 학습 휴가제라면 저희 육아휴직처럼 그렇죠. 나는 직장에 다니고 있다가 예, 예. 나는 평생 학습을 좀 받고 싶다. 그럼 쉴 수 그럼 있는 쉴 거예요? 수 있고, 예, 예. 와. 급여도 주고. 네. 예. 네. 그런 것들이 그게 결코 국가적으로 손해가 아니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우리가 지식 기술이 이렇게 발전을 이제 주기별로 지금 바뀌고 있는데 그걸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20년, 30년 직장 생활은 자기 역량 개발을 하기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적극적으로 국가가 좀 했으면 좋겠고 평생교육 재정이 너무 열악해요. 교육부 예산의 0.01%예요. 아, 그러니까 학교에 지금 학생은 막 줄어들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이쪽으로 좀 평생교육 예산으로 전환시키려고 네. 작년에는 이제 고등 평생교육 그 특별회계라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지금 돌봄과 같이 네. 그런 법령을 이제 학교 교육이 유일하게 이제 그 재정을 돌릴 수가 없어서 네. 근데 그것도 재정 지원조차도 지금 어렵고 진짜 0.01% 가지고 네. 우리 국민이 평생 학습을 해야 한다 이렇게 의식에 향상된 것만 해도 대단한 성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예산에 부족한 거 또 평생 교육이 사회 공헌하는 데에 일자리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고 앞으로. 아, 네. 그래서 그렇게 그런 되면- 인력 양성이 좀 돼야 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일자리도 만들어가는 직업과 연계하는 평생 교육 네.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취약계층들 다문화 네. 또 장애 이런 쪽에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사각지대 평생 교육에 좀 기여하는 그런 것들이 조금 아직은 네.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그 선구자이신 교수님 앞으로도 더 열심히 더 해 주셔야 될 예, 예, 역할이 많으신데요. 예. 그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우리나라에 대한 이야기 주셨는데요. 그러면 우리나라 안으로 들어와서 또 전국적으로 평생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전주 지역, 네, 전주 지역의 평생학습과 타 지역의 평생학습을 비교한다면, 이건 정말 전주 완전 기발하다, 좋다 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있겠죠? 네, 네. 예, 그렇죠. 네. 지금 제가 이제 전주에 살면서 네, 우리 전주시가 이 이제 평생 학습으로서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말은 다 모르시겠지만 전국 시군구에서 전주시를 하나의 모델로 삼고 이렇게 찾아오는 저 시군구 담당자들이 많거든요. 이제 대표적으로 얘기한다면 전주시가 2004년도에 평생학습 도시 지정이 되고 나서 네, 체계적으로 매 그 평생학습 5개년 종합개념 계획을 꼭 수립을 해요. 수립을 해서 실시를 하는 거라든가. 그 다음에 그 전에는 지금도 많이 그래요. 평생학습 도시들이 그냥 어떤 행정단위 안에서 한두 명 평생교육사들이 근무하면서 하거든요. 네, 근데 네, 우리는 전문화된 인력, 평생교육사 지금 한 20년의 경력을 가진 분들이 하기 때문에 평생학습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로 알차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이야기한다면 그 50+ 인생 학교 네, 서울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서울보다 우리 전주시가 훨씬 더 알차는 내용이에요. 네, 네, 더 자랑을 하고 한다면 이제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으니까 네. 이분들이 학습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어떤 커뮤니티를 결성해서 사회공헌을 하는 그러한
활동들도 하시고 네. 또 일자리도 만들어가는 거고 이게 진정한 평생학습에서의 성과를 공유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되고 있다는 것이 옆에서 지켜볼 때 네. 많이 볼 수 있고요. 또 인문학 프로그램이 그 어디보다 내실 있게 네. 운영되고 있어요. 다른 지역에 제가 가서 막 여기저기 강의하고 가 보면 거기는 전시적인 게 많아요. 아, 학습 네. 도시들이. 네. 근데 결코 우리 전주시가 그런 게 없다는 거. 또 여러 가지 말하자면 시민대학을 하는데 예를 들면 정말로 필요한 강좌들이 개설이 돼요. 뭐 모델 학교 본인들이 정말 하고 싶은 것들 네. 있잖아요. 네. 인기 그런 거 많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 네. 자기 개발을 위한 것들을 정말 만들어주고 네. 뭐 틈새 강좌도 만들어서 네. 이게 학습자들이 모여서 주문하면 거기에 필요한 음. 강사도 파견해주고 네. 이게 상시적으로 운영됐으면 좋겠어요. 네. 예산이 좀 부족해서 그런지 이게 다 잘하고 있고 그 다음에 네. 자 이제 이제는 좀 더 성숙돼 있는 시민이 그런 역량적인 차원의 성장하는 걸 내가 보는데 네. 특히 또 동아리 네. 시민 방송 동아리에서 스튜디오에서 활동하고 자조적으로 네. 본인들이 하는 활동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전주시가 정말 정말로 자랑할 만한 것이 많다는 것을 어느 시군구에 내놔도 부족하지 않다. 선도적으로 지금 전주시가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게 아마도 전주시 평생학습관에서 애써주심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그렇게 함께 학습을 받은 시민분들이 네. 또 입소문도 내고 또 네. 재밌게 다니는 부분도 네. 있을 것 같고 또 교수님이 전주에 계시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그 앞에 평생학습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 저희 나누고 있는데요. 그 평생학습 학습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네, 이미 평생학습을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관심 있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그런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예, 예. 제 생각에 이제 우리 지금 올해 네. 노인 인구가 19.5%, 20%면 초고령 사회라고 하거든요. 네, 이미 초고령 사회가 접해돼 있고, 그러면 네. 노인 세대들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적인 차원의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고, 네, 또 우리가 베이비붐 세대들이 거의 이제 퇴임했거든요. 네, 그래서 560 세대들에 대한 교육. 근데 대개 제가 이제 조금 그 학력이 높으신 분들이 교직에 계신 분들, 공직에 계신 분들 나오시잖아요. 네, 안타까운 게 있어요. 전부 무슨 생각을 하시냐면 책을 읽으러 도서관에 가시고 텃밭 가꾸고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좀 그것은 좀 더 좀 보류를 해서 한 80세 정도 하시고 네, 다른 인생의 또 제3의 인생기를 맞이해서 네, 새로운 삶을 계획했으면 좋겠어요. 네, 예,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그런 교육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역량을 더 업스킬링한다고죠. 그래서 이제 능력 향상시키고 또 리스킬링 재교육을 통해서라도 바꾸고 이런 것들 그래서 새로운 직업 전환이라든가 이 계기가 돼서 네, 이제 지역 대학 같은데 지금 그런 좀 제가 이런 그 지역 대학에 무시험으로 들어갈 수 있어서 기업하시는 분들이 지금 다닌다고 많아요. 그럼 그분들 네. 교수들이 가르치면 더 힘들대요. 이런 대학생보다. 네. 왜냐하면 경험을 가지고 서로 하기 때문에 네, 나누고 그래서 어떻게 경영을 할 것인가, 기술을 어떻게 발전 이런 것을 제가 옆에서 보면서 이런 평생교육 차원의 참여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네.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도 이제 평생교육 시민대학 운영해서 시민대학이라고 제가 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안을 좀 한 게 있는데 철저하게 이미 시민대학들 시군에서 하고 있지만 고등시민대학이라고 해서 대학에 있는 교수들이 좀 다 참여를 핵심으로 해서 같이 지역에 있는 유력 인사들이 같이 하더라도 네. 그렇게 해서 한번 끌어갔으면 좋겠어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제 이미 다닌 분들한테 말씀드린 거고 다음에 이제 그러지 못한 분들한테 한다면 특히 평생학습 참여 10명은 주부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네, 네. 용기 있게 좀 나오셔서 경력 단절에 계신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좀 이런 매력적인 프로그램만 있다면 네,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하셔서 네, 그 주변에 있는 평생교육 기관에 가시든지 네, 우리 평생
학습관에 오셔서 상담을 해가지고 네. 자기 삶을 좀 개발하는 네. 그런 학습을 통해서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평생학습과 관련돼서 아직 하고 싶은 말씀도 분명히 많으실 거고 저도 듣다 보니까 재미에 푹 빠져 있어서 이 이야기는 추후에 저희가 한번 또 모셔야 할 것 같기도 네. 하고 네. 방송이 아니더라도 네, 차 한잔 교수님과 함께 하면서 네, 듣고 네.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 교수님의 평생학습 철학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저는 평생학습은 우리 인생의 활력소다. 활력소다. 네. 네. 그렇게 해서 그 활력소가 돼서 우리가 생명이 정말 편안한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기운이 되고 네. 자원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마무리 인사를 여기서 교수님하고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아쉬움이 계속 남네요. 네. 네, 아쉽지만 그 마음으로 또 저희가 다음에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하고요. 신청곡 하나 말씀 주시면 저희가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전에 여러 가지 생각했는데 갑자기 처음 서두에 네, 그 진행자님께서 네. 저한테 선구자라고 해서 선구자 한번 듣고 네. 싶네요. 선구자요. 네, 그러면 선구자 준비해서 네, 네. 노래 함께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권인탁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교수님의 이런 활동으로 인해 평생학습이 더 자리 잡을 수 있었고요. 학습자들에게 기회로 자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바쁘신 중에도 첫 방송의 자리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영광입니다. 이 첫 방송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영광스럽습니다. 또 만약에 저희가 초대하면 예, 뭐 나와주실 얼마든지 거죠? 네, 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일성정 푸른 설은 홀로 늙어갔어도 한 줄기 베란 가는 천년 두고 흐른다. 지난 날 강가에서 말 달리는 선구자 지금은 어느 곳에 거친 꿈이 깊었나. 용주사 오물가에 조용남의 선구자 듣고 오셨습니다. 네, 이번 코너는 세 번째 코너입니다. 월간 평생학습인데요. 이 시간은 이 달에 주목할 만한 학습의 기회와 여러 정보를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지금은 평생학습 시대. 네, 작가인 이지영 씨와 함께할 예정인데요. 조금 전까지는 스튜디오 안에 계셨는데 안 보이는 곳에 숨어 계셨어요. 드디어 등장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월간 평생학습 이번 달에도 전주 시민들에게 전해줄 소식이 많으시죠? 네. 네,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청소년 캠프에 관한 소식입니다. 전주시 평생학습관과 완산 청소년센터와 함께 예절 교육, 그리고 문화체험, 인문학 등 도시형 캠프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예절과 문화체험으로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는 물론이고
한옥마을에서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관계 형성과 인성 함양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네, 2024년 청소년을 위한 전주 문화 캠프는 7월 31일에서 8월 2일 금요일까지 2박 3일 동안 한옥마을 일대에서 진행된다고 하니 자세한 사항은 지금 전주시 평생학습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두 번째는 전주시 보건소 마음치유센터입니다. 불안, 우울, 스트레스 등 마음 문제를 겪는 전주 시민을 대상으로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한 달간 다양한 마음치유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접수나 포털 검색창에 전주시 마음치유센터를 검색하신 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전북대학교와 함께하는 전주시 도서관 인문학 지식나눔 열린 강좌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번 강좌는 전주시 여러 도서관, 11개 도서관에서 운영이 되고 해당 도서관은 꽃심, 완산, 삼천, 서신, 평화, 효자, 송천, 금암, 인우, 아중, 건지 도서관이라고 합니다. 네. 전주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강좌는 7월 11일 좀 시작되었죠. 네, 8월 28일까지 35회에 걸쳐서 진행이 되고요.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전주 시립도서관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서 접수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도서관의 홈페이지나 전화로 연락하셔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 다음은 국립전주박물관 소식인데요.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어린이와 가족과 함께 참여하는 다채로운 교육 프로그램이 준비되었다고 합니다. 7월 22일에서 8월 23일까지 매주 화요일에 열리는 쓱 찍고 만나는 문화제라는 것과요. 그리고 7월 22일에서 8월 23일까지 매주 목요일에 만나는 박물관 가족 탐험대가 열린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더 소식을 전할 게 있는데요. 네. 이것은 이제 저희가 가족 정원문화센터라고 들어보셨죠? 이곳에서 열리는 건데요. 가족과 함께하는 정원 체험인데요. 전주 시민 5가족을 총 20명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이건 신청을 하실 때는 선착순으로 마감된다고 하니 네. 좀 서두르셔야 될 것 같고요. 어린이를 동반하여 가족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요. 오감을 깨우는 정원 식물을 알아보고 한 뼘 정원을 가꾸는 시간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네, 궁금하신 사항은 전주 정원문화센터 063-281-8647로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월간 평생학습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지영 작가였습니다. 네, 평생학습과 관련한 소식과 정보 함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금은 평생학습 시대 첫 방송이었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여러분에게 평생학습이라는 말이 쿵 하고 마음에 와닿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어느덧 방송을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평생학습을 응원하며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기다려 주실 거죠? 이 시간 함께 해주신 권인탁 교수님, 김동파 선생님, 그리고 무엇보다도 청취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인사드립니다. 지금은 평생학습 시대, 총괄의 전남이 전주시 평생학습관 관장, 작가 이지영, 진행의 저는 이칸도였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앞에서 신청해주신 노래입니다. 김동파 선생님, 김동파 평생학습자님이 신청하신 임영웅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한 여름날 보내세요.
얼마나 내게 소중한 사람인지 세월이 흐르고 보니 이제 알 것 같아요. 당신이 얼마나 내게 필요한 사람인지 세월이 지나고 보니 이제 알 것 같아요. 밤하늘에 빛나는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당신은 나의 영원한 사랑. 사랑해요, 사랑해요. 날 믿고 따라준 사람 고마워요. 행복합니다. 왜 이리 눈물이 나요? 밤하늘에 빛나는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당신은 나의 영원한 사랑. 사랑해요, 사랑해요. 날 믿고 따라준 사람 고마워요. 행복합니다. 왜 이리 눈물이 나요?